자, 이어서 우리는 제 11강이 되겠습니다. 11강은 교재 페이지 74쪽 제8장 수방 기본법입니다.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최근에는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한 문제 나올 때 있고 두 문제 나올 때 있다. 난이도는 중간 정도 보면 됩니다. 쉽게 나올 때도 있고 약간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중간 정도 난이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풀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혹은 한 문제 나옵니다.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용어정의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용어정의는 항상 나올 수 있고 첫째 봅시다. 수방 대상물. 부를 꺼야 될 대상물이죠. 자, 정말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에서 불났습니다. 소방차가 출동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괜찮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달리던 자동차에서 불이 났다. 소방대가 출동한다, 안 한다? 그럼 안 하면 누가 해?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소방대가 출동해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그럼 누가 불을 꺼줍니까? 안 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배입니다, 배. 거기 선박이 나와서 시험 문제. 이게 배가 항구에 메어둔 배하고 항해 중인 배하고 다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소방기본법상 소방대가 출동하는 오리지널 소방대가 출동하는 선박은 항구에 메어둔 선박에서 불났을 때만 해당됩니다. 거기. 그렇다면 이제 반대에서 가면 항해 중인 선박이 있죠. 항해 중인 선박이 여기서 대상이 아닙니다. 항해 중인 선박은 시험제가 그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수방대상물이 아닌 것, 항해 중인 선박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그건 뭘까? 아무래도 뭐 해양경찰이나 뭐 그런 걸로 해야 되겠죠? 해양경찰 이런 걸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세월호도 사실상 세월호도 그거는 수방대가 한 날이 아니죠. 세월호가 해경이 되죠. 해양경찰대가. 해양경찰. 그래서 약간 소방대는 약간 비껴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이제 강원도 산불 났을 때 강원도 산불은 해야 되겠죠. 그죠? 거기 여기 산림 나오죠. 산림 나오죠. 강원도 산불. 이게 다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은 항해 중인 선박이 아니다. 이게 되게 쉬운 건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두 번째 관계지역. 관계지역도 나왔죠. 다 안 나온 게 없어요. 관계지역은 뭐냐면 소방 대상물인 장소 및 그 이웃적으로서 화재 예방, 경계 진화, 구조급 등의 활동이 필요한 지역이다. 거의 다 관계지역이죠. 관계지역이 아닌 데가 있겠어요? 다 관계지역이죠. 불나면 뛰어가야 되고 사람 빠지면 구해야 되는 곳들이니까 그게 바로 관계지역이고. 다음 관계인. 관계인은 세 친구를 관계인이라고 불러요. 주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다 관계인이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여기 점유자는 아무래도 세든 사람 있죠? 세든 사람, 이런 사람을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점유자를 여기서는. 소유자라고 따로 있으니까. 물론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일 수 있죠? 점유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시도의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및 구조급 등을 업무를 담은 부수장. 그게 바로 소방본부장이다. 소방대. 조직체가 바로 소방대인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소방대 중에 몇 개가 있죠? 3개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의용소방대원은 소방대가 아니다. 소방대원이죠. 의용소방대원도 소방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소방공무원이 있고, 이 의무소방원이 있고, 의용소방대원이 있다. 3개가 다 보다 소방대라고 부른다. 사실상은 이 소방 공무원이 가장 이 다른 공무원보다 소방 공무원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요. 위험에 많이 노출됩니다. 사실상은 월급 많이 줘야 돼요. 원래는 부상도 쉽지만 돌아가신 분도 계시니까 이 소방 공무원이. 다음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수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 소방대신 현장 지휘자. 보면 거기 메스 같은 나면 딱 이렇게 뭐죠? 이렇게 상황판 해놓고 그죠? 현재 몇 명이 뭐 구조 중이고 뭐 불은 어떻게 이렇게 다 브리핑하죠? 그분이 아마 소방대장일 겁니다. 직책이 누구냐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소장이 현재 화재 현장에서 하는 것이 바로 소방대장입니다. 그다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에 교육, 훈련 등 행정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관리사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소방안전원을 어디 인가받아서 소방청장 인가받아 선임한다. 소방청장 인가해야 되죠. 그리고 안전원은 법인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이면 당연히 민법 원리에서 등기되겠죠. 설립 등기되겠죠. 법인이니까. 특별히 3번에 보니까 이 안전원은 이 법, 소방 기본법에 있는 것 빼놓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지정한다. 주요 것은 이 소방 안전원은 민법 중 재단 법인은 아닙니다. 규정만 규정합니다. 민법 중 재단 법인은 아니나 규정을 갖다 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은 절대 아니다? 민법 중 뭐는 아니다? 민법 중 사단법인은 절대 아니다. 사단법인은 절대 관련 없다. 사단법인은 절대 관련 없겠죠? 법인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단법인, 사단법인. 여기 사단법인 절대 언급하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정관을 갖다가 변경하려면 똑같이 누구한테 인가받는다? 거기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는다. 세 번째, 화재 경계지구 지정. 화재 경계지구가 시험지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 경계지구가 제일 많이 나왔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지역이냐? 불이 잘 나는 지역이다. 위험한 지역이다. 불이 잘 나는 지역이다. 위험한 지역이다. 그게 바로 화재 경계지구입니다. 그럼 뭐가 시험에 누가 지정하느냐? 화재 경계지구는 누가 지정하느냐 많이 나오는데 누가? 시도의사.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무슨 소방본부장이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지금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옛날에는 건투하면 어디서 불났어요? 시장에서 불났죠? 시장에서. 우리도 기억하시죠? 보면 우리 서울에 사시면 알겠지만은 저기 동대문 방산시장, 또 뭐 평화시장, 또 남대문시장.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그죠? 호텔. 대형각 호텔이죠. 저도 어렸을 때 그때 어렸을 때 보니까 여기 신문에 보면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불날 때가. 엄청나게 많이 근데 요즘처럼 이게 감식이 이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문 명단에 나오는 거 보면 사망자 명단 엄청 많은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뭐 빨간 티셔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지만 어떤 거네 그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이렇게. 누구라고 얘기를 못해. 이거 뭐 아직 안 나오니까 상황이 엄청 많이. 그때 굉장히 많이 그때 많이 죽었죠. 그때 대형각 호텔. 그다음에 이제 불이 똑같은 데서 많이 나온 곳이 어디죠? 여기 불이 똑같은 데서 많이 나온 곳. 청량리 대왕코너라고 그러는데 그때 대왕코너라고 했는 거예요? 두 번인가 세 번 났죠. 그래서 나중에 지금 롯데가 들어섰는가요? 롯데가 그걸로 이제 그것도 크던 건물 잘라버렸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이만큼 잘라내고서 롯데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만큼 이걸 없애버렸어요. 없어요. 롯데 했을 거예요. 더 낮췄어요. 저는 롯데. 어떤 시장적. 시장적이 바로 화재 경계지구 당연한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거기 디귿에 목조 건물이죠. 벽돌 건물이 아니라 목조 건물. 벽돌 건물 비슷하게 시험지에 나온 적 있어요. 벽돌 건물이 아니라 목조 건물이죠. 불 잘 나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목조 건물이 저기 신당동이나 이런 데도 말이죠. 을지로 쪽에 목조 건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여기 또 뭘 중요해야 되냐면 거기 시옷에
수방시설, 수방용시설 또는 수방출동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지역. 있는 지역이 아니라 없는 지역. 말장난제 주의해야 돼요. 말장난제. 기타 지역. 이런 데가 화재 경계 중인데 누가 지정한다고요? 시도의사가 지정한다. 두 번째, 도나 2번. 그래서 시도의사가 지정해야 되는데 시도의사가 게을러서 지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누가 지정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지정하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효과. 세 번째. 지정하면 아무래도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이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수방본부장, 수방수장은 화재 경계 주간의 수방 대상을 위치, 구조, 설비 등에 대한 수방 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지에 말장난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틀렸죠? 2회가 1회고. 두 번째, 실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해야 한다. 그래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할 수 있다면 틀리고 해야 한다. 이렇게. 두 번째, 니은. 소방본부장 등은 수방 특별조사한 결과 화재 예방 경계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할 때는 관계인에게 수방용시설, 수화기구, 그 밖에 수방에 필요한 설비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갈아 끼시오, 뭘 설치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지적해가지고 76쪽 위에 올라갑시다. 아까 기억에서는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요. 그거 주의하세요. 그렇게도 시험지가 나와요. 그런 걸로.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시험지가 구분해서 나와요. 즉 위에 76조 위에 디귿 보니까 수방본부장, 수방수장은 화재 경계 주간의 관계인에 대해서 수방상 필요한 교육, 훈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리을. 이렇게 훈련 교육하려고 그러면 며칠 전까지 그 사실 통과냐 훈련 받으시라고 알려줘야 되나 그 뜻입니다. 며칠 전까지? 10일 전. 그래서 이 법규에서 거의 교육은 10일 전까지 알려준다는 거 많이 나와요. 10일 전. 다음, 미음. 화재 경계 주간의 수방 대상에 대한 수방 특별조사를 갖다가 거부했다, 방해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은 정가가 오르는 거예요. 과태료는 안 올라도 벌금은 정가가 오릅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여담입니다만은 정치인하고 관련되죠. 선거법 등 그런 위반하면 100만 원이나 벌금 이상 받으면 상실돼 버리죠. 상태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관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그러면 벌금 80만 원 이렇게 때리죠. 벌금 80만 원 이렇게 때리죠. 20만 원 모자라. 그러면 살아나는 거고 20만 원 때문에 살아나는 것이고 벌금 200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수방기본법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왔고 문제는 그런대로 약간 수월한 편인데 요즘은 한 문제 나오고 있다. 이어서 제9장 화재 예방 수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두 문제씩 나오는데 좀 어렵다. 여기는 또 이 부분 또 어려워요. 화재 예방 수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은 두 문제씩 해마다 나오는데 어려운 편입니다. 용어의 정의 1. 수방시설. 수방시설은 6가지가 수방시설이에요. 정식으로. 수화설비, 경보설비 5가지가 피난 구조설비, 수화용설비 여기 4가지에다가 수화활동설비 5가지입니다. 5가지. 그래서 수화설비, 경보설비, 피난 구조설비, 수화용수설비 그 밖에 수화활동설비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기초강의니까 대통령령을 상세하게 표를 넣어놓지 않았지만 표에서도 나와요. 표가 한 2-3페이지가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기초니까 선행했지만 기본서 보면 나중에 이제 11월 달에 기본서 봅니다. 그러면 두세 페이지가 이게 이 설비들 같은 쭉 목록이 있어요. 거기까지도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또 실무에서도 나와요. 실무에서도 나와요. 같은 2차 과목. 다음 두 번째, 소방시설 등이란 뭐냐?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 등으로서 대통령 차원인데 그게 뭐냐? 방화문, 방화셔터. 그래서 결국에는 소방시설 등은 소방시설, 비상구, 방화문, 방화셔터가 되는 거예요. 다음,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시설, 아까 얘기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소방시설을 빼놓지 않고 설치하는 것이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소방시설을 갖다가. 그것은 되게 종류가 많은데 시험지에 나올 만한 것만 뽑았다면 거기 공동택 좀 봐놔야 돼요. 공동택.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배웠지만 공동택은 4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기숙사. 건축법에서 주택법은 기숙사가 빠지는데 건축법은 들어있어요. 기숙사가 들어있어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법상 공동택에는 이 4가지가 바로 공동택인데 이 중에서 특정 소방 대상으로 되는 건 뭐냐? 거기 보니까 누구하고 누굽니까? 아파트하고 누굽니까? 위험한 거? 기숙사죠? 아파트하고 기숙사가 대상입니다.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는 간이 소방시설 하면 돼요. 간이로. 얘는 정식으로 하는 거고 얘는 간이로. 얘는 아닙니다. 아파트 연립은 간이로 해요.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연립하고 다세대는 간이고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정식으로 해야 되겠죠? 특정이니까. 아파트하고 기숙사는 정식이고 연립과 다세대는 간이라면 되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건축법에서 공동택 할 때는 아파트 그러잖아요. 그죠? 아파트 근데 이 법에서는 아파트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아파트 등이라고 해놨어요. 등. 할 수 없죠. 뭐 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아파트 등 그랬어요. 근데 읽어보면은 아파트예요. 그죠? 아파트 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파트. 그러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립하고 다세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그러면 단독택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단독택은 특정 소방 대상물일까 아닐까요? 당연히 아니죠. 얘도 안 되는데 이것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 광고 나오잖아요. 의무적으로 할 수 있죠. 법적으로 이제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갖다가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집집마다 두도록 돼 있잖아요. 소화기. 이제는 단독택도 단독 경보 감지기하고 소화기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법적으로. 단독 경보 감지기가 뭐 이렇게 설치하는 거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불나면 윙 소리나게 하나만 아마 이렇게 붙여놓고 하나 봐요. 자, 시험지에 뭐가 나오냐? 이게 나와요, 이게. 연립과 다세대는 공동택 중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다.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소방용품. 4번째.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 소방용품이다. 다음, 2번. 소방안전관리제를 도입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요게 2020년도 나왔어요.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 한 번 전에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한 3년 동안 계속 찍었었거든요. 이게 3, 4년 전에 한 번 시험지 나왔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찍어서 모의사 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2020년도도 그래도 찍습니다. 또 나올까봐. 그래도 찍습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도 찍습니다. 근데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2020년도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이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자 여기서 나왔어요. 기초에도 넣어놨죠? 기초에가 넣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몇 가지가 있냐? 모두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는 거 나왔어요. 구분하는 거. 그래서 특급 있고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사실상은 특급, 1급, 2급이 중요해요. 사실상은. 3급은 그렇고. 근데 여기 수방안전관리자라고 되어 있죠? 수방안전관리자. 이 수방안전관리자 옛날에는 이 법이 이게 새롭게 되기 전에는 이 수방안전관리 대신 뭐였냐면 방화. 방화관리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방화란 말을 안 쓰고 지금 뭐라 쓴다? 수방안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나 군대 같은 데나 회사 있을 때 방화관리자 해가지고 누구, 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방화란 말을 안 쓰고 이제 뭐로 변했다? 수방안전으로 변해요. 수방안전. 그러면서 이 수방안전관리자 수첩 있잖아요. 이거 학교 가면은 그것이 특급 1급, 2급, 3급이 있게 돼요. 특급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2, 3년 돼. 특급이 생긴 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소장님 하시잖아요. 할 때 이걸 따로 따는 분도 계세요. 땁니다. 이 자격증을 땁니다. 이걸 교육을 한 5일인가 받아요. 자, 특급을 따면 어떤 걸 담당할 수 있느냐? 특급을 따면 어느 근무를 담당하느냐? 그 뜻입니다. 보겠습니다. 특급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경우인데 다만 주의할 것은 거기 읽어보시면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중 위험물 제조소 등 지하고 얘는 절대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돼요. 지금 부른 친구들은. 명단 부른 친구들은 특급도 아니고 1급도 아니다. 특급도 안 되고 1급도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중에서 다른 건 다 들여다보면 알겠는데 지하고 뭐냐? 지하구. 맨 끝에 지하구. 지하구가 일명 공동구라고 볼 수 있어요. 공동구라고 볼 수 있는데 지하구가 뭐냐면은 지하에다가 땅 파고 전기선을 넣을 때 땅 한 번 파고 다시 묻고 수도관 묻을 때 땅 한 번 파고 다시 묻고 케이블선 묻을 때 땅 한 번 파고 다시 묻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미리 지하에다가 파가지고 여기다 관 같은 걸 갖다가 넣어놔 이렇게 여기 통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전기도 집어넣고 수도관 케이블 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잖아요. 이게 지하구입니다. 지하구. 땅 밑에. 언제 불난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저쪽 어디서 지하구 불나가지고 케이블이 타가지고 결제를 못했잖아요. 이거 카드 결제 못했잖아요. 여기 저쪽 어디죠? 여기. 그런 적 있죠. 이 지하구. 요거는 2급이에요. 특급 1급이 아니라 이건 2급입니다. 2급. 특급 1급은 절대 안 돼요. 넘어갑시다. 특급이 뭐냐? 시험제 나왔는데, 올해도 나왔는데. 전에는 아파트가 특급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도 특급입니다. 주로 아파트 위주로 시험제 나왔습니다. 아파트가 특급이 되려면 몇 층 이상이 돼야 됩니까? 제일 위에, 78층 제일 위에 몇 층 이상?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얼마 이상? 200m 이상.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거기에. 지하층을 집어넣고 얘기합니까? 빼고 얘기합니까? 지하층, 아파트. 지하층을 빼놓고 제외한다. 그것까지 아셔야 돼요. 이게 올해 시험제 나왔고. 일반 빌딩, 2번은 일반 빌딩이요. 일반 빌딩은 몇 층 이상일 때? 3층 이상. 높이 얼마 이상일 때? 120m 이상일 때 일반 빌딩은 특급인데 다만 이때 빌딩은 층수 계산할 때 지하층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 반대가 됐다. 그걸 주의하셔야 돼요. 기타 세 번째 빌딩입니다. 동네 선물. 빌딩인데 면적 따졌어요. 일반 빌딩 면적 따져서 몇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2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역시 특급이다. 됐고. 다음 1급 갑시다. 1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식물원, 철강 등 이런 거, 저 지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죠. 특급 1급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진짜 1급 뭐냐? 밑에 동그라미 1번 아파트. 아파트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 다음 두 번째, 일반 빌딩. 일반 빌딩 연면적이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세 번째, 일반 빌딩. 일반 빌딩인데 1만 5천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연성가스 1,000톤. 여기가 1급이다. 주로 시험지는 아파트하고 빌딩 위주로 나왔어요. 자, 가로 3번. 2급. 2급에 언뜻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게 뭐냐? 동그라미 3번. 지하구. 지하구 나왔죠? 지하구가 2급이구나. 지하구가 2급입니다. 동그라미 3번. 2급. 그래서 지하구를 관리하려면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문화재보호법상 보물국부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남대문 같은 거 있죠? 동대문 같은 거. 그러니까 남대문 숭례문이고 동대문 흥인문이죠. 그거 불났잖아요. 그죠? 그 관리는 그걸 맡아서 관리할 사람 몇 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2급이에요. 2급. 2급 자격증 있으면 그거 맡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2급. 2급 대상이죠. 근데 가장 좀 생각할 것이 동그라미 4번이에요. 4번을 가장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4번이 뭐냐면 의무관리대상. 의무관리대상이 바로 우리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가 2급인데 그러니까 2급도 하면 아파트 관리하는데 그렇다고 2급 가지고 주의하셔야 돼요. 2급 가지고 모든 아파트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뭔 소리야? 여기 2급은 공동택은 의무관리는 특급 1급이 아니면서 아닐 때 2급이에요. 특급 1급이 아닐 때 2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짜리 아파트다. 70층짜리 아파트인데 300세대다. 당연히 의무관리죠. 70층에다가 300세대 의무관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2급이 아니라 몇 급이 관리해야 된다고요? 특급이 관리하라. 그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10층짜리인데 500세대다. 몇 급이 관리하면 될까요? 10층 아파트 500세대. 몇 급이 관리할까요? 천천히. 10층짜리 아파트 500세대. 몇 급이 관리할까요? 2급이 관리하면 돼. 2급이 관리하면 되죠. 보통이니까. 근데 한번 더 합시다. 좀 그렇지만 40층짜리 500세대요. 아파트가. 40층짜리 아파트 500세대다. 몇 급이 관리해야 될까요? 1급이 관리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세대는 안 나가는데? 예? 세대 수는 규정이 없어요? 세대수는 어디서 우리가 유추하느냐? 거기 4번에 공동택 관리법 의무관리상 공동택. 의무관리에서 우리가 300세대, 150세대 승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상급. 상급은 복잡해요.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별표로 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자는 1급, 2급, 특급 이런 거 나오는 것이고. 예. 다음 공동 소방 안전관리. 거기는 말이에요.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건데 가운데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런 거예요. 이런 빌딩이 있는데 20층짜리라고 봅시다. 20층짜리. 여기는 쇼핑몰이고 여기는 백화점이고 백화점.
여기는 헬스고 헬스. 여기는 문화센터. 여기는 수영장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근데 만약에 요거의 주인이 소유자가 A고 이게 B고 C고 D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 층마다 분양이 따로따로 돼가지고 그러면 수영장 D는 뭐 주인이 관리하려면 D가 관리해야 되죠. D가 권원이. C는 C가 소유자니까 관계인이니까 관리될 것이고 B도 A도 이렇게 각각 관리하면 되겠죠. 까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C는 이제 자기가 직접 관리하면 소유자니까 누굴 뽑았을까요? 뭐 수방시설 안전관리자 같은 걸 뽑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안전관리자를 똑똑한 사람을 갖다가 관리하러 소방 안전관리자를 뽑았단 말이죠. 뽑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요. 똑똑히 뽑았는데 근데 여기 백화점 A는 소방 안전관리자를 그냥 대강 그냥 멍청한 사람을 뽑아놨어요. 멍청한 사람. 자격증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 했겠죠, 그죠? 멍청 뽑았다. 근데 불났는데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이게 관리를 잘해도 멍청이에서 불나면 불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다 한 운명이잖아요. 한 운명. 그래서 아무리 문화센터 C가 잘 관리해도, 화재 관리해도 밑에서 불나버리면 다 올라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운명이에요. 공동운명.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공동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동 안전관리. 너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운전도 마찬가지죠. 자기만 잘해도 되는 겁니까? 멍청한 놈이 이렇게 들이받아 그러면 끝나버리잖아요. 공동으로 관리하자. 공동소방 안전관리입니다. 그래서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에 지정하는 특정 소방서 관계인은 소유자, 관리자, 점자는 행정안전부 지원을 따라서 공동소방 안전을 설립해야 된다. 공동으로 관리할 친구를 하나, 똑똑한 그 친구를 갖다가 친구들이나 이렇게 설립해야 되겠죠. 그것이 낫죠. 자기네 친구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해놨는데 뭐가 중요하냐? 거기 동그라 1번. 동그라 1번이 많이 나왔어요. 주간시도 나오고 객관시도 나왔어요. 고층건축물인데 지하층을 제외하고 11층 이상 건축물. 요거. 몇 층? 11층. 지하층 제외하고. 요거. 요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또 지하점포. 지하점포도 불나버리면 그대로 지하도 다 퍼져버리죠. 지하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에 3번.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5층 이상.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기타. 이것이 공동소방안전관리고 시험제 비교적 많이 나왔다. 중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예. 작년에 기초입문 강의에서 넣어놨는데 이거 특급 1급, 2급 이게 나왔어요. 그래도 확률 50%는 많이 나온 편이죠. 자, 이어서 제10장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좀 깐깐합니다. 전기사업법도 깐깐하다. 몇 문제가 나오느냐? 전기사업법 2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비교적 깐깐한 편입니다. 2문제 나옵니다. 자, 전기사업법. 첫째, 용어 정의가 나오면 그래도 다행이에요. 용어 정의가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용어 정의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2문제 나올 때 한 문제 용어 정의에서 나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냐? 일단 한 문제 많으니까. 근데 뒤에서 이제 한 문제 또 나오는데 그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전기사업법은 비교적 깐깐한 편이다. 그러나 용어 정의는 나오면 꼭 잡아야 된다. 우리가 봅시다. 전기사업. 전기사업이란 뭐냐?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해서 모두 하나, 둘, 셋, 넷, 5개 사업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신사업 빼놓고, 나중에 신사업 나오는데 전기사업 빼놓고, 전기 신사업 빼놓고 5가지입니다. 오리지널이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발전사업은 뭐냐?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발전해가지고 판매 사업자한테 일반 그 수용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말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중간 판매 사업자한테 넘기는 거예요. 이게 발주사입니다. 전력시장을 통해서 판매 사업자한테 공급한다. 송전사업. 송전사업은 전기를 옮기는 거죠. 전기를 옮길 때 트럭이나 이런 데다가 전기를 넣어가지고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봇대 같은 거 송전탑이 있어야 되겠죠. 송전사업.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한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배전사업.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한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 이제 말단하고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자 앞에 배전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전기 사업자한테 앞에 배전 사업이 있게 됩니다. 배전 사업자가 전기를 이제 분배하니까 누구한테?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 판매 사업.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배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공급하게 되겠죠. 판매 사업자가 전기 판매 사업 하려면 배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하게 되겠죠. 기술적으로. 이때 주의할 것은 전기 판매 사업에 누구는 안 들어가느냐. 괄호 열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자 아니다. 괄호 열고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전기 판매 사업이 아니에요. 그것도 전기도 그거 팔긴 팔지만은 전기 충전 사업 팔긴 팔아요. 왜? 파는데. 근데 전기 충전 사업 해가지고 돈 얼마나 남을까? 그거 별로일 것 같은데 어떡하네? 이건 공익경이나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기 충전 사업은 앞으로 전기 자동차 늘어나니까 그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에 돈 벌겠어요? 그 전기.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다음 6번째 구역전기 사업. 구역전기 사업은 비교적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정한 구역만, 일정한 지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일정한 지역에서. 봅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인데 이걸 외워놔야 돼요. 최고 35,000kW 이하예요. 35,000kW 이하의 발전 선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구역의 수요에 맞춰서 일정한 지역만 전기를 생산하는데 주의할 것은 일단 외울 것은 35,000kW예요. 두 번째, 전력을 생산하는데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루트가 아니에요.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반 루트가 아니라 직접 가겠죠. 그 공구역의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한다. 직접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역전기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가 이렇게 갔다 가는 건 아니고 직접 주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35,000kW 이하. 두 번째, 전력 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겁니다. 7번, 저압, 고압, 특압. 이거 작년에 나왔어요. 2020년도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게 나오면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얘기했어요. 2020년도에 이거 꼭 외우시라고. 집에 전화번호 몰라도 이건 아시라고 나왔습니다. 이거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또 외워야 돼, 이건. 이거는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공동대 실무에서도 또 배워요. 그래서 저압, 고압, 특압을 직류, 교류로 구분해 놨어요. 표를 제가. 저압에서 직류 얘기하면 저압은 1500V 이하고 고압은 1500V 초과 7000V 이하, 특압은 7000V 초과하고 교류는 1000V 이하고 고압은 1000V 초과 7000V 이하고 특압은 7000V 초과다. 이건 이제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올 땐 이게 아니었어요. 개정된 걸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개정된 걸 봐야 되니까. 시험 문제 이거 아니었습니다. 이거 숫자가 아니라 이제 개정된 걸 고쳐놓은 거예요. 올해 시험 문제 볼 걸로 고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해놔야 돼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8번째, 전기 신사업.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소규모 전력 충전 합쳐서 전기 신사업 이렇게 불러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공짜로 충전하는 게 아니래요. 거기 보니까. 공짜로 충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유상으로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영리 사업이에요. 전기 자동차 충사업은 전기를 유상으로 공부한대요. 다음, 소규모 전력 충사업. 소규모 전력 충기 사업은 전기 신사업이잖아요. 전기 자동차 충사업도 신사업이고 뭐냐? 다음의 설비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가지고 전력시장을 통해서 거래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한다. 소규모 전력 충사업은 뭐냐면 여기저기서 소규모로 전력을 만들잖아요. 태양광도 만들고 뭐 저기서 전기를 만들었잖아요. 그걸 모아가지고 또 풍력 발전기로도 뭐 전기 만들고 그걸 모아가지고 전력시장에다 파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이제 중간 거래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새로 신사업이에요. 거기 보니까 대통령이 좋아하는 규모의 종류 규모의 신에너지, 뭐 태양에너지라든가 또 뭐죠, 뭐 풍력 같은 거. 대통령이 좋아하는 규모의 전기장치, 전기를 익히는 그 발전기 같은 거. 그다음에 대통령이 좋아하는 유형의 전기장차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생산된 전기를 모아가지고 파는 겁니다. 다음 전기사업의 허가 등 전기 면허내는 거예요. 전기사업은 면허내는 건데 이건 허가받아야 돼요. 이거 면허증이 대단히 비쌉니다. 이거는. 그래서 면허증 빌려서 전기사업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게 명의 빌려가지고 원래 안 되지만 전기사업 하려는 자는 면허 내려면 허가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받느냐? 이번에 달라졌어요. 이거 내년부터인데 전에는 산업통상자무장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누구도 들어왔냐? 시도의사도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겁니다. 전에는 산업통상자무장관이었는데 지금은 시도의사도 추가됐다. 그래서 이제는 전기사업 하려면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산업통상자무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의사한테도 받아도 괜찮아요. 또는니까 여기 받아도 괜찮고 저기 받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산업통상자무장관하고 시도의사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 퉁쳐서 허가권자 그래요. 허가권자 그러면 누구 얘기한다? 산업통상자무장관 또는 시도의사입니다. 근데 2번 같은 업자한테 2개 이상 사업 내주면 안 돼요. 원래는 동일인에게 2종류 이상 전기사업 내주면 안 됩니다. 원래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내줘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2종류 이상 내주는 경우도 있다. 박스. 첫째 기업.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경업할 때는 내줄 수 있고 도소지역에서 전기사업 할 때 섬지역에서 할 때는 섬지역은 바로 거기다가 해주겠죠. 전기 주겠죠. 세 번째, 발전사업 허가받자로서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경업할 때 이 경우는 허가받는 공구역 일정한 지역만 해당합니다. 이럴 때는 2개 이상 내줄 수도 있다. 원래 하나밖에 안 되는데. 넘어갑시다. 82쪽. 그래서 보통 전기사업은 뭐 받으라고 그랬죠? 금방? 허가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허가권자인데. 그런데 82쪽 위에 전기 신사업은 달라요. 전기 신사업은 누구한테?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산업통상자무장한테. 전기 신사업은 시도의사 빠져라. 산업통상자무장한테 허가받는 게 아니라 등록이에요. 등록. 전기 신사업은 등록이다. 누구한테? 산업통상자무장한테 등록한다. 이거. 그러므로 서류를 누구한테 낸다? 역시 산업통상자무장한테 서류를 내리겠죠. 등록 서류. 그런 얘기고. 세 번째, 전력수급의 안정 등. 이 전기사업법상 장관이 나오면 누구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에요. 이때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거는 2년 단위 중요합니다. 3년이나 5년이나 10년이 아니라 2년 단위다. 2년 단위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기본계획은 보통 5년, 10년이거든요. 근데 이건 2년이에요, 2년. 그 시험이 잘 나와요, 2년. 내용 참고로 보면 됩니다. 거기 전력수배의 기본 방향 사항, 전력수배의 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등등 참고로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한국전력거래소. 전력거래소를 갖다가 전력시장 및 전력대 운영을 위해서 설립하는데 전력거래소는 법인이에요.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주된 사업은 정관운영하고 이 법인이기 때문에 리을 사무소 소지의 설립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민법에서 배웠죠? 법인은 등기해야 되니까 설립 등기해야 되죠.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하고는 민법 중 무엇을 준용하느냐? 이건 재단법인이 아니에요. 이건 사단법인을 준용합니다. 사단법인의 규정을 갖다 씁니다. 사단법인은 아니지만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갖다 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까? 사원들이 있으니까. 사원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사원 역할이 있으니까. 사단법인의 필수 요소는 사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사원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올라가보니까 회원들이에요. 회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법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준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협회 하면 노인들이 회원이잖아요. 그죠? 노인들이. 그런 식으로. 사단법인 대한유리사협회 하면 유리사들이 그 사원이잖아요. 여기는 회원들이 이제 사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회원이 누가 회원되느냐 나오죠. 회원의 자격. 발전사업자, 전기파업사업자. 특별히 시험지 나오기를 리을 나왔어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 설비 설치한 자. 얘도 회원에 들어간다. 요거 회원 이름 나오면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간 내용이 뭐냐면 시옷, 수요관리사업자, 이응,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 이런 놈들이 새로 회원에 들어갔죠. 어쨌든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이고 또 법이니까 등기함으로써 성립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규정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재단법인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강의 12강은 페이지 84쪽 11장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